두 세력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그때 다시 고려 조정이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390년 고려 무신인 윤희 그리고 이초, 윤희 이초라는 인물이 명나라로 건너가서 명나라 황제한테 충격적인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은 고려의 왕과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 보시죠. 윤희와 이초가 명나라 황제에게 한 고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군인들이 한 네. 고발이니까 네. 군 문제 아닐까요? 접근 좋아요. 네. 접근 좋아요. 정답. 지금 고려의 군대들이 지금 모여서 명나라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 오답. 하지만 90% 왔어요. 그 정답. 이성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안에.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동현 씨 좀 더 한번 좀 만들어 보시죠. 왜 자꾸 벌써 포기하세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표정이 네, 표정을 이거 아니 우리 표정 보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이제 뭐 예원 씨가 얘기하면은 오 이럴 텐데 저는 전혀 아닌 느낌이셔가지고 정답. 나도 아닌 줄 정답. 알았어. 네. 지금 고려의 군대 그 중심에 있는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정답. 그게 이성계가 다 있었네. 왔네요. 그냥 이성계만 넣으면 되는 거 같네. 합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윤희 이초가 명나라에서 가서 했다는 이 충격적인 고발, 그건 바로 이성계가 군대를 동원해서 명나라를 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려엔 창왕이 폐위되고 공양왕이 앉아있던 때였는데요. 윤희와 이초라는 자가 명나라 황제에게 찾아가 전하와 이성계 대감을 모함하였다 하옵니다. 그게 정말이요? 뭐라고 모함했다는 것이요? 전하와 이성계 대감이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를 치려 한다는 것이옵니다.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말 아니요? 자, 이 뜯어보면 황당하고 모호하기가 짝이 없었던 이 말. 그런데 이 일은요, 고려 전국에 어마어마한 파란을 몰고 옵니다. 이 이야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였겠습니까? 급진. 네, 맞습니다. 바로 이성계를 지지하던 급진 개혁파 쪽이겠죠. 자, 그러면서 급진 개혁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갔지? 아, 일부러 누가 낸 거 아닐까? 그렇지. 이건 바로 온건 개혁파가 이성계를 없애려고 일부러 일을 꾸며 모함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당시 권력을 손에 쥐었던 정도전 및 급진 개혁파들은요, 이색 등 온건 개혁파들을 국문해야 한다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일부 온건 개혁파는 개경 감옥에, 이색 등은 청주 감옥에 수감됩니다. 자, 그때 청주옥에 갇힌 죄인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륜. 맞습니다. 바로 하륜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하륜 어느 쪽에 섰다 그랬어요? 온건 개혁파요. 자, 그렇게 급진 개혁파 쪽에서는요,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단행합니다. 특히 개경 감옥에 갇힌 온건 개혁파 대신들이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하죠. 스승과 동료들의 고통을 보고 들은 하륜의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뭐 이제는 이제 확실한 적이다. 이제는 그렇죠. 뭐 이제 다시 우리가 합칠 수 없겠다 생각이. 너무도 당황스럽고 정도전과 급진 개혁파를 향한 분노, 그 분노 게이지는 계속 올라왔겠죠. 하륜과 정도전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급진 개혁파의 거센 공세에 몰살당할 위기에 몰린 온건 개혁파. 그런데 며칠 후 청주옥에 갇힌 이색 등 온건 개혁파가 갑작스럽게 풀려납니다. 왜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청주에 큰 비가 내린 거예요. 큰 비가 내려가지고 옥이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간 그 갇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무리한 옥사에 곤란해했던 공양왕이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적당한 선에서 사건 마무리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색,
하륜 등 온건 개혁파 일부는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옥사 이후에 하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온건 개혁파 안에서 세력을 키워야죠. 그렇죠. 윤희 이초 사건 이후 1년여 후에 하륜은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 진주로 내려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번엔 본인이 내려놓은 거잖아요. 네, 교수님, 하륜이 낙향을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예, 윤희 이초 사건 이후에 온건 개혁파와 급진 개혁파는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특히나 이제 온건 개혁파의 이제 구심점이 됐던 정몽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원에 의해 이제 살해당하는 최후를 맞게 되죠. 그래서 이 정몽주의 죽음을 보면서 하륜은 벽성혁명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판단을 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륜이 낙향하고 3개월 후 급진 개혁파의 뜻대로 세상은 바뀝니다. 자,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 겁니다. 고려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정조전은요 명실상부 조선 개국의 1등 공신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 조선에서 하륜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저 고향에서 조용히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륜이 결연하게 수도 개경으로 올라옵니다. 왜요? 자, 누군가 하륜을 불렀거든요. 네.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가? 이성계가? 급진의 우두머리가 온건이었던 그 하륜을 왜 불러요? 네, 근데 이성계가 개국 반대파들에게 자, 이제 조선 조정에서 함께 일하시죠 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태조 이성계는요 우선 개국 후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대파들을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새 나라 운영하는데 인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이성계는요 경륜이 있고 박학다식한 하륜이 조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태조의 생각이고요. 조선 조정의 신하로 일해달라는 제안은 사실 하륜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당시에는요 이렇게 태조 이성계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인물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태조를 새 군주로 섬긴다? 아,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네. 뭐 나단이 같은 성향이라면 아마 바로 아니 전 이미 말 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동현 씨는 어떨 것 같아요? 그때쯤 한번 거절해야 되지 않나요? 나는 고려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안 갑니다. 되게 마지막 후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만세! 사실 제 진심은 급진 개혁파였어요. 이러면서. 예. 이게 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하륜은 고민하다가 그 부름에 응답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륜이 태조 이성계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하륜은 왜 마음을 바꿔가지고 태조를 모시게 된 거죠? 예, 그 하륜은 어지러운 난세가 오래 지속되다가 극에 달하면 다시 잘 다스려지는 안정된 세상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지러운 난세에는 관직에 나가서는 안 되지만 잘 다스려지는 시기에는 관직에 나가서 자신의 경륜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륜은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관직에 나갈
어떤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